안녕하세요, 그렉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메모리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 너무 비싸요. 메모리가. 요새 메모리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오늘은 메모리에 이어서 나머지 어떤 액세서리들을 이 카메라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카메라를 보면 제 눈에 띄는 구조가 여기 마이크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야 마이크를 쓰고 있고, 이 마이크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요새는 마이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마이크를 고르는 기준은 비싸면 비싸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갭 차이가 되게 미묘해요. 그래서 금액을 투자한 만큼 정말 고가의 마이크를 쓰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금액 대비해서 성능적으로 저한테 체감되는 부분은 조금은 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비약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카메라하고 같이 수용할 때 부피가 큰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스냅으로 제 영상을 취미로 찍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그 마이크까지는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했었던 게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였었는데 그게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다고도 많이 말할 정도로 보편적인 음질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만족을 하면서 써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그 마이크에서 싫었던 점이 뭐였냐면 디자인 중에 데드캣이 짧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이 카메라 액세서리로 쓸 때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빼놓고도 사용한 적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가 데드캣을 빼고 쓰자니 잡음이 좀 들어가고 결속하고 쓰자니 조금 걸리고, 그래서 애매하다가 우연히 카메라 매장에 들렀는데 보야 행사를 하면서 이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받아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무전원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전원을 켜고 끌 필요가 없고, 이렇게 데드캡도 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보다 녹화된 영상의 음질의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주관적으로 만족을 했고, 무전원으로 되어 있고 음질도 준수하고 해서 이 제품을 지금 무난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만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부분은 앵커인데, 여기 보면 얘가 귀걸이를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귀걸이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이 귀걸이가 아니라, 카메라를 조금 접한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픽 디자인에서 나오는 저는 스트랩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나중에 소개할 일이 있으면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노력을 할 테지만, 일단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앵커를 옆에다가 꽂아놔서 이렇게 수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퀵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빠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손목 스트랩을 이렇게 차고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함과 동시에 카메라가 이렇게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잠깐 손이 필요할 때는 이거를 놔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촬영할 수 있고 다시 손을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뺄 때에도 그냥 이렇게 딱 밀면 바로 빠집니다. 뭔가 다른 수용하는 매개체를 사용을 할 때 이거 외에도 다른 액세서리들을 쉽게 결착하고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앵커를 양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가진 모든 카메라들이 똑같은 걸 끼우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앵커를 쓰고 있고요. 이 휴버트는 예전 카메라들은 셔터가 누르는 감이 다 달랐어요. 그 중에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 부분이 불편한 카메라도 있었고, 지금은 모든 게 다 개선이 되어서 이 휴 버튼들이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게끔 전부 다 누르는 맛이 좋지만 제가 꾸준하게 써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전 카메라에서 떼어서 지금 여기다 이식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슈 버튼을 자세히 보시면 온폭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슈가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안쪽이 온폭하게 되어 있어서 손가락이 슈를 찾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실제로 반셔터나 누르는 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셔터감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 슈 버튼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진 바디들에 전부 다 결속을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얘기할 부분은 플레이트인데, A7M3 때 플레이트가 필요했던 부분은 파지할 때 새끼손가락이 남았었거든요. 특히 이 제품을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이 새끼손가락 부분이 남자분들 특히 여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려고 L 플레이트를 써요. 근데 이 L 플레이트를 결속하면 좋은 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L 플레이트를 결속을 해서 이 새끼손가락 그립까지도 완벽하게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서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결속을 해 놓으면 이 새끼손가락이 빠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고, 도브테일 방식으로 되어 있는 삼각대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빠르게 결속하고 탈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로 스몰리그가 있는데, 저는 스몰리그를 쓰지 않는 게 그게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타입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확장성도 좋고 다 좋은데 수용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불편해서 저는 그렇게 규모가 커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냥 L 플레이트 정도로 사용을 했었고, A7M3 때는 이 옆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커버들이 전부 다 달랑달랑 거려 가지고 L 플레이트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썼었는데, 이번에 마크4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전부 다 되게 열리는 방식이 굉장히 깔끔하게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도 따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A7M3에서 쓰고 있던 L 플레이트에서 여기 세로 부분을 분리하고 그냥 도브테일 방식에 연결하기 쉽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이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용도가 이제 많이 간소화된 거죠. 그래서 M3용 플레이트를 조금 변형해서 지금 밑에 결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커버인데,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커버를 씌워 놨거든요. 저는 이 실리콘 커버를 A7M3 때 그립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그립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실리콘 커버를 사용을 해서 꽤 만족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이거는 그립이 애초에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 꼈을 때 그 가격 대비해서 그립이 어쨌건 만족스러웠지만 조금 더 가격 대비해서 파지하는 느낌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구매를 한 상태고, 대신에 기존에 나왔던 기성품 그대로 사용을 하면 버튼을 누르는데 꽤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잘라 놨습니다. 제 손에 딱 거추장스러운 부분은 다 자르고 결속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건 그냥 느낌이겠지만 약간 방수 방진도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더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심리적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조금 생기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커버를 결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소개할 부분은 ND 필터인데, 이 ND 필터는 가변 ND 필터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이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밝아지는 가변 ND 필터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가 CPL이라고 해서 이제 빛이 반사되는 이런 안경 같은데 지금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커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는 상황에서 가장 빛이 많이 노출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인데, ND 필터는 언제 쓰는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서 초심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진을 찍을 때
엄청 밝은 날에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로 많이 빛을 잡아서 형체를 또렷하게 자기가 원하는 밝기로 맞춰놓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엄청 밝은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툴을 보면 F 값으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잡아놓고 뭐 셔터 스피드를 엄청 빠르게 놓으면은 밝기가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F 값을 조금 연다던가 뭐 아니면 ISO를 엄청 낮게 내린다던가 이렇게 하면 사진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영상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제약이 더 걸리는 게, 영상을 온전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셔터 값을 자기가 찍고 있는 영상의 프레임 수 대비해서 곱하기 2 법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고정을 해서 찍어야지만 영상을 온전하게 찍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셔터는 홀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ISO도 제일 많이 낮춰놨을 때 그래도 밝은 거야.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최대한 다 설정을 했는데 너무 밝아서 셔터 스피드는 건드리지 못한 상태로 너무 밝게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선글라스를 씌워주면 전체적인 빛의 농도가 밸런스가 맞아지기 때문에 이 ND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뭐 사진에서 장노출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에 조금 기회가 되면 야외에 나가서 찍는 모습과 함께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필요할 때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ND 필터를, 저는 이렇게 가변 ND 필터를 브라켓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ND 필터를 사용해 보면 낱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는 커버도 그렇고 카메라에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잃어버리기가 엄청 쉽더라고요. NG 필터도 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렌즈 커버 엄청 잘 분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카메라의 렌즈 커버를 이렇게 달아 놓을 정도로 조금 잘 분실하는 편인데, 그래서 온전한 소니 렌즈 커버를 보유하고 팔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태까지 렌즈를 경험할 때 렌즈 커버는 항상 다른 브랜드 거 아니면 렌즈 커버 때문에 렌즈를 팔 때 손해를 본 적도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렌즈 커버도 불편한데 이 ND 필터도 따로 들고 다니면 엄청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이라는 걸 이용해서 렌즈 커버 겸 가변 ND 필터까지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와, 배터리가 A7 M3 때 사용할 때보다 러닝 타임이 좀 부족하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찍찍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는 RR이라는 브랜드에서 있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형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이 찍찍이 부분에다가 붙여 놓고 이렇게 결속을 해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동을 할 때 이 상태로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마이크나 배터리는 분리해 놓고, 그러고 이동을 하다가 어느 스팟이나 뭔가 찍어야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결속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동을 할 때에는 이 상태로 가방 안에 넣어 놓고 이동을 하다가 뭔가 찍을 환경이 되면 모두 다 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엄청 심플하죠. 이렇게 브이로그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남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A7 M4를 가지고 재미있게 세팅을 해놨고 제 손에 맞게끔은 최대한 커스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A7 M4를 사용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수 기제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재미있게 다른 제품이나 캠핑을 가거나 뭔가 취미 생활을 할 때 뭔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남기면서 즐겁게 공유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